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근로자가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장 화재가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겨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349건의 공장 화재 가운데 37%가 겨울철에 일어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최고 시책으로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시책으로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유치 및 설립 지원 등 4건이 뽑혔습니다. 정부가 의뢰한 용역에서 목포대학교의 의대 설립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의 대학, 병원을 세우는 일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근로자 5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경상자로 분류됐던 근로자조차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광양제철소에서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굉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잔해물은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올라 이순신대교 교량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순신대교 위를 지나던 차량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포스코 배열발전 추결설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갈비뼈 9대가 부러졌고 파편 관통상을 입어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상자로 분류됐던 1명은 팔 부위에 파편이 통과해 전치 7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트 중에 그 중상자가 갈비뼈 9개 나가고 무릎 다 나가고 파편 다 관통하고 지금 병원에 있고 제일로 적게 다친 사람이 7주랍니다. 정상이 아니라 다 중상자라고 봐야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집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올 한 해 광양제철소에서만 3번째 사고가 발생했고 포항제철소까지 더하면 5번의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들 생존에 대한 요청에 불정실한 태도를 응하여 저희 주회는 책임자 면담 요청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의 파편이 수백여 미터를 날아 이순신대교 위에 떨어진 걸로 봤을 때 광양제철소 사고 피해가 제철소 내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시민사회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실행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철이 지난 고로 사건이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서 시설 개선을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설 개선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설문이나 지역 주민들 조사를 통해서 지난 6월 포스냅 공장 폭발 사고와 7월 변전소 정전 사태에 이어 3번째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공장 화재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주로 겨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349건의 화재 가운데 37%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나주와 여수에서는 공장 화재로 3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고 올 한 해에만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최고 시책으로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35건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도정 발전 기여도, 효과성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시책으로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유치 및 설립 지원, 전국 유일 규제자유특구 이관왕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은 섬이나 산간오지가 많은 반면 의료 수준은 전국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 인구도 전남이 가장 많지만 기대 수명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 목포에 의대를 설립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학병원을 세우는 일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 전체 평균인 15%를 웃돌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다 보니 섬 주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많죠. 우리가 이제 좀 아파도 조금 크게 아프면 다 광주나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목포대가 20년 동안 의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던 의과대 설립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목포에 의대를 신설했을 때 얻는 편익 비율이 투자 대비 1.7에 이를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산 유발효과는 2조 원이 넘고 직접 고용이 가능한 근로자도 5천여 명에 달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것을 공공의료가 확보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 4,800명에 가까운 직접 고용인이 생깁니다. 전남의 건강수명은 64.9세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목포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시민의 종 타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종 타종식은 31일 자정에 맞춰 유달산 노적봉에서 진행됩니다. 타종식 행사에는 시립합창단의 공연과 대북 퍼포먼스,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 섬으로 이뤄진 신안에서는 자은 무한의 다리와 암태 천사대교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넘이와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첫 해넘이 행사는 자은 둔장마을에서 할미섬으로 이어지는 무한의 다리 주변에서, 해맞이 행사는 암태면 오도항에서 진행됩니다. 두 행사 모두 소원을 비는 풍둥 날리기와 북소리 공연이 펼쳐지고 서로 떡국과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 또 불이야입니다. 지난 24일 낮 1시 14분쯤 이 광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순신 대교 위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폭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는 2번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이 폭발 잔해물은 큰 포뮬선을 그리며 이순신 대교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자체 소방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7대와 소방대원 2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은 완료됐지만 50대 도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이 얼굴과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현장 근로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철소 내부에 있던 폐열 발전기를 시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거나 1명이 다쳤고 7월에는 정전으로 굴뚝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민 불안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로 위 암살자입니다. 지난 23일 아침 8시 반쯤 순천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던 45인승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6명 가운데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 아이스 때문에 버스가 미끄러져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입니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도로 위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를 보면 제동 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최대 7.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자체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겨울철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입니다. 장흥군의회가 쓰는 예산이 대부분 의원과 직원들의 식비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장흥군 의회로부터 받은 경비 사용 내역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모두 5,04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 공통경비를 제외한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많게는 1,400만 원에서 160여만 원까지 의원들이 사용한 돈은 모두 2,79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 대부분이 식비로 사용됐는데요. 업무 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사 비용으로 사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 공통경비인 2,200여만 원도 대부분 식비로 사용됐습니다. 올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해 무리를 빌었던 장흥군 의회. 시민의 혈세로 밥만 축내는 지방의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노고를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목포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1회 목포시 사회복지사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박운주 목포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처음으로 목포시 사회복지사의 밤을 개최됐는데요. 이번에 네. 개최한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5개월 8일 됐습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생각이 뭐였냐면 모든 회원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원들의 욕구나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윤회 악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밤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의 밤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행사가 이제 없다가 생기는 거라 자발적으로 회비를 10,000원씩을 걷어서 모든 회원이 참여를 통해서
목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성과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150명, 그것도 연말에 굉장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고 참여를 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사진상에도 보여지는데요. 목포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네, 무수한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짜박짜박 천천히 급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먼저는 서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리 모임을 좀 만들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힐링이나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좀 키워가자라는 생각에 방향을 잡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포라는 곳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한 중심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한국 사회복지사의 큰 기틀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복지와 목포의 역사를 서로 이해해 가면서 좀 활동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네, 계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목포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순천생활문화센터에서 저전 히어로즈로 이름 지어진 학교재생 특화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학교재생 특화사업은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모아 학교 주변 담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학교재생 자료를 시설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초로 학교가 들어선 곳의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그 안전 지도랑 같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이들 눈이나 어른들 눈이나 보는 눈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미래의 큰 아이들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쭉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공기가 무척 깨끗하고 맑습니다. 다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주말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구름만 지나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화요일은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주말 지나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부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한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